지금부터 2022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1세션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we shall begin the first session.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time to hear the recent IP trend in global litigations. 네, 이제 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we shall begin the first session.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1 is Honorable Chief Presiding Judge 주형문 of the Patent Court. 1세션 진행은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Ms. Moon.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세션 사회를 맡게 된 문주형입니다. 제1세션은 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IP 소송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제2세션부터 시작되는 특정 주제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제도와 판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 외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번 세션이 국제적 IP 소송 동향을 전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1세션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민헨 제1지방법원 안나 레나 클라인 판사님이십니다. 클라인 판사님은 2018년 이후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다양한 직위를 맡고 계시고 제4세션 및 모의 중재에도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호주 연방법원 존 니콜라스 판사님이십니다. 판사님께서는 2009년부터 호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분리된 유전물질의 특허 적격성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어 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캐틀린 오말리 판사님이십니다. 오말리 전 판사님께서는 27년 이상 미 연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지식재산권법 분야 발전에 힘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특허법원의 박은희 판사님이십니다. 이제 제1세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국 지식재산권법 분야 최근 도입된 제도 소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각국의 최근 지식재산권법 분야 흥미로운 판례 소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입니다. 독일 개별 질문으로 유럽 통합 특허법원 협정에 관련된 여러 쟁점에 관한 소개도 부탁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팬데믹 이후 IP 소송 및 재판 절차 등에 생긴 변화 소개입니다. 위각 주제에 대한 패널들의 자세한 답변은 자료집에 실려 있으니 그것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오늘 패널들께서는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관하여 13분 정도에 걸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패널을 모셔보겠습니다. 미국의 캐틀린 오말리 전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말리 전 판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말리 전 판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저녁이지만 한국은 좋은 아침이시죠? 네. 직접 참석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한국과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언젠가 뵐 수 있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제 이 접근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더 자세한 판례 및 소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특허 생태계에 대해서요. 미국 특허 는 저희 국가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발명이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저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 가능한 특허는 발명을 더욱더 촉진할 것이고 또 우리의 경제 및 정치 자립성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개념이라고 생각입니다. 이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되는 경제와 발맞춰가는 것은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저희의 특허 제도를 1790년도에서 오늘 사이 여러 차례 개정을 했고 기술적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2011년 개정 특허법의 통과 및 제정이었고 당사자의 심판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심사 절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특허청에서 특허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심판원에서 심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특허 제도는 이 권리자들이 이를 행세하기보다는 라이선싱 하기를 장려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정 영역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런 NPO 그런 소위 말하는 그냥 특허를 소유하기만 하는 집단들이 이런 활동에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효 심판들 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런 소송 자체도 또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당사자의 심판이 마련된 것이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IPR은 논란의 중심에 있고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이 IPR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기되는 건들의 다수가 그 특허가 무효화되는 결정에 이릅니다. 더 작은 독립적인 그 발명자들에게 부여되었던 그런 특허들이 이 거대 기업들의 IPR로 인해서 무효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격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 무효 심판에 대한 그 한계는 그 증거이고 또 기존 특허들의 유효성이라는 그 전제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제안들을 통해서 IPR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특허들은 이 IPR 제도 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이 법 개정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특허성 있는 소재 그리고 이런 기술적 표장의 특허의 무효입니다. 이 둘의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특허들이 무효화가 최근 되었습니다. 이 적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들에서 이 컴퓨터 구현 발명들의 특허성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도 없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현 발명이 포함된 많은 그 특허들이 무효화되면서 이는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판례에서 거의 모든 진단 기구 그리고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의 특허성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고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또 우려스러운 이런 변화들에 따라서 무효화가 더욱더 쉬워지고 있고 특히 이런 바이오파마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이 연방 항소 법원에서 오히려 법에서 제정된 것보다 더 까다로운 그 기재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그 암젠 사노피에서 이 특허는 그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실제로 그 성문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오젠 그리고 노바티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 자료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연방 항소 법원에서의 이 동향이 대법원의 개입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내고 있고 이 특허 관련 기소와 관련된 제대로 된 규율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미국 특허 제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발명자들의 그 발명을 촉구하는 역할에 좀 장애물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국가의 좀 미래의 그 제도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몇몇 다른 주체들은 또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국에서는 너무 좀 과도하게 이 무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어떻게 적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응을 해왔던 것 같은데 개방적이고 그 접근성이 있는 그 법원 절차들을 수행했습니다. 특허 관련 심판을 가상 배심 심판으로 진행을 했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원 절차상 원래 이 카메라를 재판에 드리는 것이 불가한데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1급 심 심판들을 스트리밍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런 가상 배심 심판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의 참석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다만 형사 소송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가 직접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 동의 관련 문제들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대두된 문제들에 그러나 이 미국은 상당히 빨리 적응을 했고 이런 변경 사항들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이 공중이 더 많은 접근성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동료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말리 전 판사님 감사합니다. 판사님께서는 미국에서 2012년 9월 도입된 당사자계 무효심판제도 IPR 제도에 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특히 의학 특허 발명의 특허성에 관련된 최근의 판결 경향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화상 배심 재판에 관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헨 제1지방법원 안나 레나 클라인 판사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판사님, 네, 판사님, 제 소리 들리나요? 판사님, 반갑습니다.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뮌헨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조직해 주시고 또 개최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대면으로는 참석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새롭게 채택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관련해서는요. 네, 2021년도에 저희 독일 특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일부 발효가 되었고 올해 초에 또 발효가 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개정된 조항들은 사실 굉장히 큰 임팩트를 이 침해 소송 사건에서 이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원이 이제는 금지 명령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그 제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성의 원칙이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침해 소송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례성의 원칙이 침해 소송에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미치기 때문에 이 세션 4에서 제가 추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개정법은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 절차 간의 연동을 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저희가 이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에서는 침해 소송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 소송은 특허 법원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침해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법원에서 만약에 무효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어서 특허 법원에서 나중에 다루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해 소송이 무효 소송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 명령 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해 소송에서는 보통은 금지 명령이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이 인정션 갭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입법부에서는 특허 법원은 커뮤니케이션을 발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송 송달 이후 6개월 안에 여기에 대해서
plaintiffs to 이제 decide on some 그 support from the patent court 명시적으로 to 이것을 이제 decide 알릴 when we 것을 규정을 decide if 하고 we're 있다는 staying the 것입니다. case or not. 그래서 이 So 지위 this should 소송을 우리가 help us. 다룰지 아니면 특허 We do not see 법원에서 the effects 다룰지를 이제 as of 결정을 하게 yet 되는 because 것입니다. those provisions only entered into force 이러한 조항들이 this year, 사실 so 올해 it's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really newly 새롭게 adopted. But 채택된 I guess 그러한 the impact might be quite 조항이지만 high, 그 actually. 임팩트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And 하고 thirdly, 있습니다. also very 그리고 세 important, 번째로 중요한 the issue 것은요. of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영업 has been 비밀 보호 introduced into the Patent Act. 법이 이 And 특허법의 this, we do get a lot 145조로 of 도입이 requests 되었습니다.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s. 저희가 영업 And 비밀 보호를 위한 this 많은 is very 요청을 받고 important 있습니다. for 이것은 굉장히 both sides if 중요합니다. they feel that they 이 have to decide between either disclosing trade 영업 secrets or 비밀을 not being able 공개하는 to defend themselves. 것 So in these 하고 cases where they 자기를 have 변호하는 것 parties have to 사이에서 disclose 선택을 해야 trade 되는 그런 secrets 어려운 상황들이 to 많이 defend 있다라는 themselves, 것입니다. this is a very, very 그렇기 important tool, and 때문에 now we have a system 이것은 how to 굉장히 address 중요한 trade 쟁점이고 secrets in 이제는 court and 법원에서 how to 영업 deal with 비밀을 those. 어떻게 This is 다룰지에 very 대한 important, actually.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It is 굉장히 유용할 especially 것이라 important in 생각됩니다. friend cases, 그리고 not 이제 only, but 프렌드 very much important in 케이스에서는 friend 굉장히 cases. 중요하리라 And 생각됩니다. with that, I will get to my next subject, 다음 주제로 precedents in IP case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So IP friend has been a major 분야에서의 issue 그러한 in 그 German 판례들에 대해서 litigation, and 말씀드리겠습니다. it remains to do so. We have a 독일 lot of cases 소송에서의 dealing 프렌드 with friend, 주제가 많이 and 다뤄지고 it's 있습니다. 많은 a 사건들이 very 프렌드와 important subject. 관련된 But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obviously, I cannot go into all the 제가 details of 모든 friend right now, 상세한 but I will 디테일들을 give 다 you some 말씀드릴 수는 aspects which I 없겠습니다만 find are very interesting and 굉장히 hotly debated right now in 흥미롭고 Germany. 그리고 논란되고 있는 그러한 So 쟁점들 we, of 말씀드리겠습니다. course, 일단 as our legal background, we have the 저희가 decision of the 법률적 배경으로 CJEU in Huawei versus CJU ZTE, which it took in 예, 2015. 2015년도에 나온 In Germany, we 사건의 그 also 판결이 have two 있었습니다. 그리고 decisions from the 독일에는요, Federal Court of Justice, 연방 Friend 법원에 나온 Defense 판결이 1 있습니다. and 2. Those are the legal background that we all deal 이것이 with in 바로 Germany. 저희가 이제 어떤 판결을 근거로 독일에서 The 삼고 Federal 있는 Court of 그러한 Justice, in the 판례들인데요. wake of the CJEU decision, CJU 판결 really stressed the 이후에 importance of 연방법원에서는 the infringer to be 이 willing to take a 침해자가 license. He must be willing 정말 이 licensee. 실시권 그 설정 This is 계약에 what 대해서 the 강력한 의사를 갖고 courts 있어야 in Germany 된다는 것을 focus on right now 중시했습니다. when 지금 deciding 현재 friend 이 cases. 프렌드 케이스를 We had 그 several 판결을 내릴 때 decisions 법원에서는 이 taken 부분에 by 중점을 두고 by 있습니다. different infringement courts. 여러 And you may 이제 go back to my 침해 written 소송들을 statement 다양한 to 법원에서 see some 다루고 of those. 있는데요. 어떤 법이 다루었는지는 저희 And for 이제 그 instance, 서면 the 답변을 보시면 Higher Regional 되겠습니다. Court of Düsseldorf and the 그리고 Higher Regional düsseldorf Court of 고등법원, Karlsruhe 그 카슬로 both 고등법원 stresses with 모두 the 다 Federal Court of Justice 또 the 연방 absolute 법원과 importance of 마찬가지로 the infringer to be 이 willing to take the 침해자가 license. 이 실시권 설정 Of course, 계약을 we don't 하고자 have 하는 a 의사가 되게 definition of 중요하다라고 보고 this 있습니다. willingness. This would 승낙 would 의사라는 make our 것에 life 대한 much easier. 정의가 We have to decide in 명확하게 each and 설정이 every 되어 case 있다면 anew 굉장히 based on 도움이 the 되겠죠.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어떤 case. 특정한 If the infringer was 그런데 actually willing to take the 상황에 license. 비춰봤을 때 실제로 승낙 의사가 We 있었는지 can only look at case law to 없었는지를 get some 사실 inkling 판단하는 of what 것이 this 어렵다는 willingness to 것이죠. take a 그래서 license 저희가 might 이 승낙 의사라는 contain. 것이 And so I'd like to 무엇인지에 mention some of 대해서 those 저희가 이제 aspects, like I 판례를 said.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these 아, declaration to take a license, a willingness to 어떤 take a 이 license, 실시권 설정 may 계약을 not 하고자 하는 be 의사의 just a lip service. 선언이 The infringer must 단순히 립 really act 서비스여서는 안 upon this 됩니다. declaration, must 침해자가 fill this declaration 구체적인 with life. 행동을 So 취해야 if we 된다는 see 것이죠. further 그래서 action or acts 어떤 that would 행위들이 not relate 나와서 to his declared willingness to take a license, 말로는 승낙 courts 의사가 may deem the 있다고 infringer 했지만 unwilling after 이와 all, 위배되는 even 그런 though he 행위들을 declared some willingness to 했다라면은 take a license. 네, 승낙 의사를 And this, for 어, instance, has been stated by the 발표를 Higher Court, 했을지라도 Higher Regional Court of 침해자가 그런 Düsseldorf, 의사가 없다는 also Higher 것으로 Regional Court of Karlsruhe.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양 고등법원 모두가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Karlsruhe, for instance, also underlined 네, that it's very important 고등지방법원에서는 to 또한 look at what reasonable 강조하기를 parties would do. 합리적인 What they 당사자라면 would do 어떤 is, if, 행동을 for instance, the 했을지를 infringer gets an 기준으로 offer, 판단했습니다. then 만약에 they 이 would 청약을 침해자가 try to 받았습니다. get a license deal done. And to get this 그러면 done, 이제 they would 라이선스 put 계약을 all the 체결해야겠죠. 이 all the 계약을 체결하기 change requests 위해서 they have 모든 for 필요한 for a certain offer 변경 onto the 사항들을 table at once. 다 이렇게 협상 what we 테이블에 제시를 sometimes 해야 see in 되는 것입니다. litigation is 그런데 that 소송에서 the 가끔 저희가 보는 infringer 것이 이 침해자가 only mentions some complaints against an offer before going to court, and then during court proceedings we see 밝히고 소송 several issues, several complaints being brought up peu à peu.
예, And this is not what 그 reasonable 이상의 parties would do. They would 컴플레인트들을 get 제시하는 everything on the 경우들이 table 있습니다. at 사실 once 모든 to 컴플레인트는 really 다 get 협상 a 테이블에 settlement 다 done. 제시를 해서 합의에 So 이르러야 되는 the 것입니다. Cairo Regional Court of Karlsruhe, for 그래서 instance, decided 카르슬레 that 고등지방법원에서는 if 판시하기를 the infringer gets an 만약에 offer 침해자가 청약을 and 받았다. then discusses 그렇다면은 several clauses 몇 가지 with the patent 조항들을 holder, and then after 특허권자와 only 2 논의를 years 하고 or 2 years of 그리고 negotiations, 2년 동안 obviously, 협상을 the 한 infringer 이후에 이 침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would like to 사건에서 request a totally new calculation 완전히 method for license rate. This 이 might be deemed 실시도에 unwilling, 대한 새로운 산정 deemed 방법을 the whims of 요구한다라고 the 한다면은 licensee, because 실질적으로는 이 충당에서 usually if you 없다라고 가야 really 된다는 want to 것입니다. address the 만약에 groundbreaking 진정한 calculation method for 의미에서 license 이 rate, you 실시도 would do 산정 so 방식에 in the very first beginning. 대해서 이의가 For 있었다면 instance. 처음부터 이의를 Also, my 제기했을 court, 것이기 the Regional Court 때문입니다. of Munich 그리고 1, had several 뮌헨의 cases 지방 relating to 법원에서도 France decided this year, 프렌드와 and we have several 관련된 more 몇 건의 that are 소송들을 coming this year, 올해 next year. 다루었고요. 그리고 올해 And for 내년도에도 instance, we also 예정되어 있는 stressed 소송 the 건수들이 importance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of 강조하는 the 것이 of getting everything on the table at 모든 once. 것을 협상 테이블 다 And 한꺼번에 제시하는 we, 것을 중시하고 for 있습니다. instance, 예를 decided 들어서 that if there's a counteroffer, 만약에 and 어떤 the counteroffer is made only 5 청약이 months 있다. after 그런데 the 이 initial offer, 카운터 오퍼가 이 although 원래 청약 the way to actually 대비해서 5개월 calculate the 안에 license rate is 만약에 very 제시가 easy, 되었다라면 this 5-month time gap might 이 be too high. So again, 5개월이라는 the 그 갭이 licensee, 너무나 the 긴 기간이 될 수 infringer might be 있습니다. deemed an 그래서 unwilling licensee. 그래서 5개월이라는 시차를 두었기 때문에 침해자는 Of 승낙 course, 의사가 obviously, 없다라고 friend 또 볼 수 litigation is 있다는 very 것입니다. complex, 이 and those 프렌드 cases are very 소송은 굉장히 complicated. So I 복잡하고 could only, 그렇기 in 때문에 the limited time 제가 here, 지금 delve 제한된 into some 시간밖에 very 없기 때문에 specifics. 구체적인 디테일을 But I 말씀드릴 guess 수가 it's a 없습니다. very important aspect 그렇지만 of willingness to take 어쨌든 the license. 이 그 실시권 설정 계약을 It 하고자 하는 will be 승낙 very 의사 굉장히 interesting to 중요합니다. see how the 그런데 Unified Patent Court 만약에 actually addresses friend. 이 With that, I 프렌드 come to my third 소송들을 topic. 이 통합 New systems 특허 that 법원에서 will be 어떻게 앞으로 adopted. 다루게 될지 굉장히 The 흥미로운 Unified Patent 사안이라고 Court, 생각합니다. I 일단 guess that you are basically 이 UPC와 familiar with the 관련해서는 fact that we'll 잘 have a new court 아시겠지만 system 저희가 in 이제 Europe 새로운 next year, 법원 제도를 beginning 내년도에 도입하게 as of 되었습니다. April 23. 4월 The 23일에 Unified Patent Court UPC가 will 출범을 be 하게 a 되는데요, supranational 유럽에서. court, 이것은 and it will 초국가적인 have 법원이고요. 그리고 certain chambers in all over Europe, 몇 개 이제 심리실이 up to 있고요. 17 member states right now. 그리고 17개 유럽 The 국가들이 이제 UPC will have 가입되었습니다. UPC jurisdiction to 같은 decide 경우에는 special cases, for instance, infringement 침해 cases, 소송에 대해서 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cases, 그리고 also validity issues. 또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They will 관할 권을 갖게 될 decide 것입니다. on patents with 그리고 unitary UPS는 effect. 이 This is a 통합적인 new 그러한 system of 임팩트를 patents. I 갖는 will get back to 그러한 that in a second. 특허에 대해서도 But they will 소송을 also 담당하게 될 decide 것이고요. on European 새로운 특허 patents 제도인데요. if 그리고 those 또한 European patents 유럽 are not 특허 opted out of the 문제도 UPC system. 다루게 될 It's 것입니다. this opting out 이 system is 옵트 only 아웃을 하지 available 않는 for a 경우에는요. limited 옵트 amount of time. 아웃 제도는 그 제한된 The 시간을 두고 선택할 수 있게 UPC 되는 will be 것입니다. bound by different UPC는 sources of law. 여러 그 And 법 one of the 출처를 major sources of law 근거로 할 is the 것입니다. 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the 그중 UPCA. 하나가 바로 통합특허법원 UPCA 협정입니다. addresses the UPCA인데요. organization of the court, the 이것은 establishment of 그 the court, 조직 obviously, 설립도 but it also contains 다루지만 provisions relating to 그리고 substantive law. 이 I will get also back 실증법에 on that. 대한 So we will 조항들도 have 갖고 a whole 있는 new court 협정입니다. 그래서 system 완전 새로운 with 법원 whole 제도가 new 도입되게 될 legal 것이고요. provisions 완전 that have 새로운 또 never 법 been 규정들이 interpreted, and 도입될 they will 것입니다. 한 번도 해석이 begin, 된 they will start 적이 to be 없는 그런 integrated 법 규정들도 into 새롭게 도입이 되는 next year.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As of 출범하게 되는 April 것이고요. 23, when the 4월 UPC will finally 23일에 start working. UPC가 like I said. 드디어 이제 일을 So,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how will the UPC and the 그렇다면 UPCA UPC 그리고 UPC가 change the patent system and the 어떻게 patent 특허 litigation 제도 system? 그리고 특허 소송 제도에 First, 어떠한 영향을 applications 미칠까요? for 일단 patents. 특허 출원이 Applications for patents will 받게 될 still 것입니다. be filed 특허 with the 출원이라는 EPO. 것은 The EPO will examine those applications, EPO에 and they 관할 will also decide on the 소관입니다. grant 그리고 of a patent, 또 or that they will decide if the patent is not to be granted. 네, 그 특허를 Then, 이제 부여를 come 하는 것에 April 대해서 23, 결정도 EPO가 하는 것이죠. 근데 The 2023년 patent 되면 holder can decide if they 특허권자는 want to have a unitary effect for those European patents that have been 이러한 granted. 유럽
법 특허에 대해서 통합적인 임팩트를 원하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This would 것입니다. mean a patent regulatory fact would mean 이 that the 통합적인 patent 임팩트를 would 갖고 be valid in all the 17 있다라고 member 한다면은 states of the UPCA. UPCA 모든 And would also 회원국들에서 mean 다시 that the 재확립이 되는 UPC would 것이고, have 그리고 jurisdiction UPC가 automatically, no 관할권을 opt-out system. 자동적으로 이 특허를 But 갖게 the 된다는 patent 것입니다. holder can also 그런데 decide that they want 특허권자는 to settle 또한 and just have a normal 그냥 European patent, 이 where they can decide in which countries they 일반적인 want to 유럽 invalidate the 특허를 patent. 그냥 And then they need 보유하겠다라고 to 선택할 decide 수도 again 있는 if they 것입니다. want to opt out of the UPC system or stay 그래서 within the UPC 업데이트 system. 할지 아니면 So I 업데이트 guess 할지 many patent holders 않을지를 right now 특허권자가 are 결정할 thinking 수가 about and 있다는 have been 것입니다. thinking about this opting out of the 그래서 UPC UPC system. 시스템에서 It's a very 옵트아웃 important 할 step 수 for patent 있는, holders to take.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Concerning litigation, 그리고 the 소송과 most important 관련해서 aspect would be 가장 that a 중요한 decision taken 점은 by the UPC, for UPC에서 instance, 내린 relating to 결정, 예를 infringement, 들어서 will be 침해 valid 소송과 and 관련해서 enforceable in 내린 all the member 판결은 states. 유효할 것이고 What we 모든 see right now 가입국에 is that we 발효가 될 have in 것이라는 international 것입니다. cases a lot of parallel 지금 proceedings. So we parallel have proceeding, proceedings 그러니까 in 병렬적인 Germany, 그러한 in the 소송, Netherlands, 뭐 maybe 독일, Italy, 네덜란드, France. 영국, 이태리, 프랑스에서 동시에 This 진행되는 will 소송들이 be 있을 made 수 more efficient 있지요. because you just have one 그런데 사실 infringement 이런 case, 것들이 좀 더 valid for all of those 효율화된다는 member 것이죠. states. 이런 모든 Same 가입 goes 국가들에 for validity 대해서 issues. 그 적용이 Those will 되는 be 그러한 decided by 단일한 the 소송으로 UPC 판결이 날 수 on a 있다라는 one-time 것입니다. basis. Concerning the German system, like I 독일 said, we have 제도와 bifurcation 관련해서 system. 저희가 이분화된 And 시스템이 in 있다고 the UPC 말씀드렸죠. 그리고 system, UPC 시스템 basically 같은 the 경우에는 courts will be 기본적으로 able to 법원들이 decide both on infringement and validity 침해 issues 소송과 if 또 they 무효 decide to 소송 do 둘 so. 다를 They 결정을 할 수 have 있습니다. the 자기들이 option of 결정을 giving 할 the 수가 있는 validity 것이죠. issues to another 이 무효 소송 another 같은 entity of 경우는 the court, but 다른 they may also decide to 법원에게 get a technical judge 이관할 수도 있는 support and 것인데요. then decide the 혹은 technical 기술적인 issues 지원을 as well, 받아서 validity 자신들이 issues. 직접 그것을 And I guess 다루도록 in many 결정을 할 수 cases, 있다는 것입니다. actually, 많은 the courts will 경우에는 decide that they 법원들이 will deal with both the infringement and the 침해와 validity 무효 issues 소송 at 둘 once. 다를 So the 한꺼번에 bifurcation 다루겠다라고 system 결정한 경우가 많이 will not be 있습니다. abolished at the UPC, but at 그래서 least diminished. 이 A very 이분화되는 important 시스템이 aspect, I think. UPC의 도입으로 인해서 많이 약화될 Now, 것이라는 major issues 생각됩니다. at the UPC. 그리고 Of UPC에서 course, there 주요 will be a 쟁점 lot of 사항들, questions 많은 arising 질문들이 at 있을 the UPC 것입니다. because, like I UPC와 said, we have a 관련해서요. totally new system, 완전히 a 새로운 totally 제도이기 new law that 때문입니다. will 완전히 be 새로운 법 enforced and 체계가 has 이제 never been 집행이 될 decided on. 것이고 또 한 So a 번도 lot 거기에 of 대한 issues 판결들이 will be 없었던 법 raised. 규정들이죠. One 그래서 very 많은 important aspect that has been 쟁점들이 debated 발생하리라 hotly over 생각합니다. the 그리고 last year or two 지난 in 1년 Germany is 동안 the question 독일에서 of 많이 injunction 논란이 again. 됐던 And 것이 some 바로 금지 former speakers also 명령입니다. said injunction is a very 앞선 important aspect 발표자들도 말씀해 right now. 주셨듯이 금지 명령은 So 굉장히 I 중요한 guess the 그러한 question will be 사안입니다. if injunctions are ordered 금지 automatically, more or less 명령이 automatically by the 자동적으로 UPC, UPC에서 or if 이렇게 injunctions 발부가 될지 will be dealt with 아니면은 on a 금지 discretionary basis 명령은 by the court. 재량적으로 I can only 이루어질지 sum up here. 에 As in my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opinion, 제 this is my personal 사견으로는요, opinion, I 이것은 cannot 저희 bind the UPC in any 개인적인 way. 의견입니다. I would think 제가 that 생각하기에는 the UPC might have some discretion, UPC는 어느 but 정도의 they 제한권을 will 가지지만 actually take this discretion 실질적으로는 as well. Automatically, they would order an injunction 자동적으로 and only use this discretion in 금지 really 명령을 exceptional 발부하고 cases. 이 재량권은 For 굉장히 이례적인 instance, 경우에는 사용할 거라 disproportionality 생각합니다. 예를 issues, 들어서 like I said, 비례성 we get back to that 원칙과 tomorrow 관련된 in very interesting 그러한 discussion. 사건들에서만 So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the 생각이 patent 듭니다. court, the unified patent court, took a 그래서 long 이 time to come. UPC가 Actually, a 사실 whole decade 이렇게 since the 탄생하기까지는 UPCA was 굉장히 오랜 first 시간이 signed by some 걸렸습니다. member states. But the UPCA가 list of 초기 judges who will be 가입국들에 의해서 present 체결된 at the 이후 한 10년이 UPC, who will be 지났습니다. UPC judges, is quite impressive. 그리고 There's some 이제 very 최초의 highly 그 regarded 판사들은 exceptional judges. 굉장히 So I guess 이제 once the UPC 적격한 자질이 actually 뛰어난 working, it will 분들이 be a 되리라고 very, very 생각이 high court. 됩니다. 그래서 아주 With 탁월한 그런 that, 법원이 될 briefly 거라고 onto 생각이 my 됩니다. last subject,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justments after the pandemic. 네, 팬데믹 이후에 어떠한 Actually, it's 변화들이 totally normal 있었는지에 for my 대해서 court right now to have 말씀드리겠습니다. digital hearings, hybrid hearings, 지금 at 저희 least every other 법원에서는 week, usually 거의 every 뭐 week. 2주에 한 번씩 How 아니면 this 1주에 한 adapted 번씩 really 이렇게 well to our new systems 버추얼 of having 온라인 video 소송들이 calls, 진행되고 video 있습니다. 비디오 콜, conferences. 비디오 And it's 컨퍼런스를 very 통해서 convenient, 이루어지고 I guess, 있습니다. from parties from 굉장히 overseas, from Asia, 편리합니다. from the 뭐 US, 아시아 to 혹은 just dial in, 뭐 have an 다른 이제 interpreter, 대륙에 dial into 있는 the video call 그러한 as 소송 well. So 당사자들은 they 그냥 don't have to 다일 travel 일만 to 하면 되는 Germany 것이죠. and don't have to spend time and the money. They 이렇게 still 직접적으로 get 독일에 all 오지 the information 않아도 that 그런 they need 비용을 to get 쓰지 from our 않아도 court. 네, So it's very 법원에 good. We 모든 그런 보호를 actually 받을 had 수가 all 있는 the 것입니다. provisions to do 지금 digital hearings in place before the pandemic.
네, 저희가 이러한 시설들을 사실 팬데믹 전에도 이미 다 갖추고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판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디지털 그 중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팬데믹 전에는 이런 중재 사건들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연사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훌륭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클라인 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클라인 판사님께서는 2021년 2차 개정특허법 내용과 프렌드 확약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및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후에 관련 판결 내 그리고 내년 4월 23일 출범되는 통합특허법원 UPC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팬데믹 후 온라인 소속 나아가서 중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호주 연방법원의 존 니콜라스 판사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판사님.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컨퍼런스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그리고 사실 호주에서는 그간 아주 획기적인 그런 IP 관련된 그런 개정이 지난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번 질문, 3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 개나 세 개의 주요 판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판례인데 대부분 특허 적격성 관련 판례입니다. 세 개 중에 첫 번째 사안은 이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호주 연방법원의 풀코트는 이 특허국장대 테일러의 판례에서 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 영국에서 진행된 건과 같은 당사자였는데요. 이때 발명자는 자연인에 국한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AI 기계가 과연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나왔던 그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급심에서는 자연인일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굉장히 많은 호주 실무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기는 결정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또 특히 의학 쪽 연구에서 작동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편협하게 발명자를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급심에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을 저해하고 컴퓨터 과학 분야뿐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서 또 저해될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다른 문제는 이 특허 신청인이 이 발명자를 이 출원을 할 당시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AI 기계가 발명자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출원에서 그런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고 따라서 거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풀코트에 직접 참여한 5명의 법관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 관련된 규정의 그 용어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 법원은 이 발명자를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그 특허의 개념과 유효성과 연관성이 있고 이 발명자의 권리, 특허 출원할 권리, 그리고 특허를 부여받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부여받을 권리를 모두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허법의 발전 역사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과연 발명자가 자연인이 아닐 수도 있는지에 이런 문제에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그런 추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등법원은 이 사람의 꼭 그 관여를 통해서 또 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AI가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이와 관련된 VNIDC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를 해야 할 중요한 AI 발명 관련 요소들은 현재 특허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AI까지 발명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AI가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특허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AI가 생성한 발명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그 진보성의 요건이 AI 생성 발명의 경우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자연인의 발명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두 번째, 과연 이 특허가 누구에게 부여가 되어야 하는가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기계의 소유자가 있겠고요. 그 AI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기기입니다. 혹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이 소프트웨어의 작동자, 그리고 이 AI가 사용한 데이터를 투입한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양한 그 특허권자의 그 선택지나 또 조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이 풀코트에서는 현재의 호주의 법제 하에서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 따라서 AI에게는 AI가 생성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될 수 없다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호주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데 바로 컴퓨터 구현 발명입니다. 오말리 판사님께서도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호주의 상황은 이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 적격성 관련하여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제조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발명이 특허성이 있습니다. 이 제조 방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 영국의 동료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발명 중에서 이 제조 방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정보는 특허 적격성이 없습니다. 뭐 인덱싱, 코딩이나 이 정보 제공 혹은 그 표현 방법 그리고 시간 관리 그리고 시퀀싱 그리고 이 트래픽 관리 등 모두 특허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자들로부터 이를 보호한다라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아티피셜한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그 제조 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허 적격성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특허 신청인들이 이런 뭐 게임이나 그런 사업 방법들 중에서 컴퓨터로 구현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호주에서는 이 투자 스킴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리스틱된 IPO가 된 것들에 대한 그 스킴 관련된 판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덱스를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특허성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 이 그 컴퓨터의 작동에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구현으로 된 그런 스킴들은 이러한 특허 적격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에 대한 배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F45 트레이닝이라는 피트니스 수업을 위한 컴퓨터 구현 방법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컴퓨터 구현 방법 중 피트니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그런 컴퓨터 구현 발명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워크스테이션들이 이 피트니스 장에 있어서 한 스테이션에서 운동을 하면 그 정보가 다른 워크스테이션으로 옮겨지고 이런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반복 운동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스테이션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등의 그 정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재 요건에서 상세하게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중앙 컨트롤러, 중앙실에 있는 센트럴 컨트롤러로부터 다양한 스튜디오로 전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런 지침들이 구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F45가 제기한 그 주장은 이 스킴뿐만 아니고 이 발명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 방법까지 또 있다. 이는 컴퓨터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컴퓨터 기술 자체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지만 이런 스킴의 컨피규레이션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제가 또 작성을 한 판결문에서 이 발명이 이 워크스테이션들의 물리적인 그 컨피규레이션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충분한 요건을 충족한 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 컨피규레이션의 그 도면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의 놀이터와 다를 것이 없이 계속해서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특허성이 있는 소재로 이런 스킴이 인정된 적이 없다. 이는 일반적인 그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게임 기술도 다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크렛 네트워크 청장의 판결에서 우리가 맡았던 그 항소심은 이 전자게임 기기 혹은 포커 기계에 대한 사건을 심리를 했습니다. 이 풀코트는 다수가 이 스킴이나 그 규칙 집단에 있는 그 컴퓨터 구현 발명은 특허성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로 구현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성이 없다라고 다수가 판결했습니다. 이 구현 방법은 만약에 그 컴퓨터 기술 자체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만 특허성이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판결이었는데요. 너무 높은 기준을 이 특허 신청인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컴퓨터 구현 발명에 대해서요. 이 기술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겠지만 이 게임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해당하는 컴퓨터 기술은 컴퓨터 산업 전체 그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판시가 된 것입니다. 이 소수는 그러나 이런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냉장고가 구동되는 그런 기술은 특허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알고리즘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그 스킴이나 컴퓨터의 그 작동 방법과 관련이 있을 때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일상적인 컴퓨터 기술을 이 냉장고에 적용하여 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냉장고로 만든 그 경우에서는 사실 특허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 기술이 아니고 냉장고 기술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게임 기술에서도 이 게임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의의 주최 측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아리스토크렛 케이스에 대한 판결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아마 이 시점에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 구현, 스킴이나 게임 관련해서 획기적인 그 판례가 아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시를 했을 것이고 이에 7명의 법관들이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6명이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명은 특허성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특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갈린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어필의 판결문이 항소 판결이 인용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발명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해결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다수 그리고 소수의 이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이 풀코트의 다수 판결을 인용을 해서 컴퓨터 기술에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다라고 판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술을 적용하는 그 동향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은 그런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얻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증거 혹은 반대 신문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또 전문가들의 동석하는 그런 증언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은 상황입니다. 비용도 대폭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이동을 모두 해야 했었고 저희 호주 지리적인 그 특성 때문에 넓은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도 사실 잦은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이동이 필요했었습니다. 아주 짧게 출석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이런 온라인 기술의 적용이 아주 고무적인 동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원에도 또 이 법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 니콜라스 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니콜라스 판사님께서는 Judge Nicholas AI가 explained 특허 발명의 about 발명자가 될 whether 수 AI 있는지 can be deemed to be 컴퓨터 an inventor 구현 발명의 특허 and 적격성 등에 also 관하여 the 좋은 판결 소개해 patentability of 주셨습니다. computer implementers. 마지막으로 한국의 박은희 판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허법원 박은희 판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신 판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의 제품키만을 원고로부터 구입한 후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구입한 제품키로 인증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2항은 부정경쟁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제조 비용을 절감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이 비용 절감으로 얻은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표자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쟁점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등록된 경우에 그 공지된 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실시한 제3자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출원 전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동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제3자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그 공지된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침해로 인정한다면 그 제3자는 불축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등록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이 허용된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등록된 디자인은 사실상 그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도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등록 디자인권자로서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한 그 법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소송 및 재판 절차 등의 변화, 비대면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재판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고 소송 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쉽고 편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18일부터 영상재판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영상재판은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신문기일, 조정기일, 증인, 감정인, 당사자 신문에서 가능합니다.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법정에 접속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사무실, 집, 가까운 법원에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만 또는 양쪽 당사자 모두 영상재판을 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영상재판을 경험해본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은 그 편리함 등을 이유로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고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은 전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사건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허소송 사건은 외국 사건과 고도의 기술 관련 소송의 증인, 감정인 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타의 소송 사건에 비하여 영상재판의 필요성 및 그 실시로 인한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판사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세션을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차로 인해서 독일의 안나 레나 클라인 판사님은 이른 새벽에, 미국의 캐틀린 오말리 전 판사님은 늦은 밤에 생방송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존 니콜라스 판사님도 생방송으로 참석해서 귀중한 식견을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패널 소개 화면에서 호주 국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2년 컨퍼런스의 시작을 여는 제1세션을 빛내주신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This ends the session 1.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moderator and speaker of this session.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패널과 발표자께서는 잠시 무대에서 사진을 좀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이건 더 lunch break.